여러분, 요 근래 코스피가 4,100을 돌파하고 글로벌 증시가 AI 열풍에 엄청난 불꽃을 태우는 이 순간, 가장 위험한 투자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술주에만 몰빵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돈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와튼스쿨의 거장, 제러미 시겔 교수가 50년 연구 끝에 밝혀낸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복리의 마법으로 무한 증식시키는 단 하나의 투자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당주 장기 투자 전략입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단기 급등을 노리는 로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러미 시겔은 단언합니다. 어떤 뉴스에도 겁먹고 매도하지 마세요. 펀더멘털 좋은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지금 당장 월급이 적거나 시드머니가 없어 경제적 자유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분일수록 이 역설적인 조언에 독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고배당주를 모아 배당금을 즉시 재투자하십시오. 이 작은 돈이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만나 복리의 힘으로 수억 원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로봇주와 AI 관련주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당신의 계좌에 있는 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 성장주들이 진정한 자본력과 방어력을 가진 황금알입니다. 제러미 시겔 교수는 기업의 수익은 조작될 수 있지만 배당금은 조작할 수 없는 기업이 돈을 벌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2년 나스닥이 33% 폭락했을 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S&P 500이 47% 하락했을 때 배당 성장주 지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시장 하락을 방어하거나 심지어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 폭락기에 배당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인 배당 소득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했고 그 배당금을 떨어진 주가로 다시 매수하여 다음 상승장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조차 인정하고 제러미 시겔이 평생의 연구로 입증한 장기 투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히 2026년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배당 소득, 분리과세 논의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퀄리티 있는 기업의 배당,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고 꾸준히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 노후 자금을 수십억 원으로 불리는 검증된 투자 공식입니다. 지금 당장 제러미 시겔이 제시하는 배당과 이익이라는 펀더멘털이 확실한 기업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시간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며 배당금은 당신의 두 번째 월급이 될 것입니다. 챕터 1. 배당 재투자로 복리 효과 극대화하는 법. 배당 투자가 장기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내는 핵심 비밀은 바로 배당 재투자입니다. 1970년에 $100를 S&P 500에 투자하고 모든 배당을 재투자했다면 2020년에는 투자 총액이 $353가 됩니다. 반면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239에 불과합니다. 배당 재투자를 통해 무려 48% 더 높은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돈 버는 비밀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300씩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고 배당률 3.5%, 배당 성장률 8.8%, 주가 상승률 6%라는 보수적인 조건으로 계산해 봅시다.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 30년 후 최종 투자금은 약 $67만 5천 배당 재투자를 안 한 경우는 약 $29만 입니다. 30년간 받은 총 배당금도 배당 재투자를 한 경우는 약 $25만 8천, 재투자를 안 한 경우는 약 $15만 3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달 $300로 투자 원금은 같지만 배당 재투자를 한 경우와 재투자를 안 한 경우 최종 수익금은 2.4배 차이가 납니다. 배당 재투자는 시간의 복리 효과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줍니다.
배당 재투자의 효과는 투자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확실하게 나타나고 25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며 30년이 경과하면 복리 효과로 그 격차가 매년 압도적으로 벌어집니다. 한 해에 50% 상승하고 다음 해에 40%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10% 상승하는 것보다 매년 5%씩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리 효과는 배당주 투자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배당주 투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배당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기회이고 복리 효과는 하락장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배당주를 모아놓은 펀드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분에 배당 수익률까지 더해져서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주의 진짜 매력입니다. 배당을 받아서 쓰는 것보다 그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면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챕터 2. 1억으로 30년 후 20억 만드는 마법. 배당 투자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배당 투자의 진짜 재미는 월 배당금이 5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투자금 1억 원 정도로 6% 이상의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배당 600만 원, 월 평균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일이 현실이 됩니다. 미국 주식에는 150년이 넘는 제약회사 화이자, 미국 최대 통신회사 버라이즌, 29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리얼티 인컴 등 안정성을 갖추었으면서도 6% 넘는 배당을 주는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월 배당 50만 원을 받을 정도가 되면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당금이 배당금을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600만 원에서 다시 6% 배당을 받는다면 1년에 36만 원, 즉 매월 3만 원의 배당이 증가합니다. 투자금 1억 원이 만들어지면 1년 후에는 600만 원의 비노동 소득이 만들어지고 다시 그 600만 원이 연 36만 원, 즉 매월 3만 원씩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억 원이 1년 후에는 1억 603만 원이 되고 2년 후에는 1억 1236만 원이 됩니다. 배당 투자금이 1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배당이 배당을 낳고 돈이 돈을 버는 복리의 배당 머신이 세팅되는 것입니다. 2년 후에는 배당금만 1200만 원이 넘고 이 1200만 원이 다시 72만 원의 배당금을 생산합니다. 또한 배당금의 손자인 72만 원은 다시 4만 3천 원의 배당을 생산합니다. 즉 배당을 재투자하면 그 배당금이 또다시 배당을 낳고 그 낳은 배당금이 또다시 배당을 낳아서 소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다시 새끼를 낳아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것처럼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체에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배당금을 올려주고 배당은 다시 배당을 낳으니 해가 갈수록 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배당 머신이라는 현금 복사기를 만들면 이 머신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년 매 분기마다 현금을 증시시켜줍니다. 왜 1억이 중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만 달러를 배당 펀드에 투자한 후 추가 투자하지 않고 배당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조건은 보수적으로 배당률 3.5%, 주가 연평균 성장률 6%, 배당 성장률 8.8%로 잡았습니다. 10만 달러를 모으고 나면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금만 재투자해도 30년 후에는 돈이 200만 달러로 늘어나고 배당금으로만 연 1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억을 모은 다음에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만 재투자해도 30년 후에는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연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억만 모으면 월급을 모두 다 써도 30년 후에 노후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챕터 3. 월 50만 원 적립으로 8억 만드는 실전 전략. 앞에서는 1억 원이라는 목돈을 넣었을 때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목돈이 없는 경우 매달 50만 원씩 투자해도 8억 5천만 원이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배당률 3.5%, 주가 상승률 6%,
배당 성장률 6%로 계산했을 때 10만 달러를 거치식으로 투자하고 배당을 재투자하면 최초 배당금은 투자 원금의 5배가 되고 최종 수익은 약 150만 달러로 약 15배가 됩니다. 30만 달러를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배당금 총액은 150만 달러가 되고 토털 리턴은 444만 달러가 됩니다. 다음은 월 적립식으로 300달러, 500달러, 700달러씩 투자한 결과입니다. 매월 300달러씩 투자하면 30년 후에 총 투자금은 10만 8천 달러이고 받은 배당금은 14만 4천 달러입니다. 토털 리턴은 52만 달러 정도입니다. 매월 500달러를 투자하면 총 투자금은 18만 달러가 되고 받은 배당금은 24만 달러. 토털 리턴은 85만 달러 정도 됩니다. 300달러에서 500달러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700달러씩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면 총 투자금은 25만 달러이고 최종 리턴은 120만 달러가 됩니다. 적립식으로 매월 300달러씩, 즉 총 투자금 10만 8천 달러를 투자한 경우와 10만 달러를 거치해서 투자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투자 원금은 비슷해도 그 결과는 거치식 투자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거치식이란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 돈을 많이 넣으니까 복리 효과를 긴 시간 동안 받아서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많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자린고비처럼 절약을 해서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그때는 저축과 노동을 열심히 해서 노동소득을 합쳐가지고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게 투자에서 돈을 빨리 버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 모였을 때는 조금 여유스럽게 투자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 됩니다. 1억만 모으면 경제적 자유가 가능합니다. 20대에 악착같이 투자하여 펀드로 1억 원을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배당금만 재투자해도 시간의 복리 효과로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1억 원을 모으면 나중에 결혼의 집값과 육아, 생활비 등으로 인해 투자할 돈이 없어도 60대 이후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거치식으로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만 투자해도 30년 후에는 150만 달러, 약 1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숫자와 시간의 복리 효과를 믿으셔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은 시절에 1억 원을 모아서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면 첫 해의 배당금만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투자하면 두 번째 해에는 362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이것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1차 목표를 투자금 1억 원 혹은 월 배당 50만 원으로 두고 전력을 다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유를 가지고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맡기면 됩니다. 시간의 복리를 즐기고 조금씩만 더 투자금을 늘려도 배당금이 늘어나는 속도를 확실하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여 1억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치식으로 1억 원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이라도 투자하는 게 1억 원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찰리 멍거의 말처럼 1억 원에 도달하면 좀 더 여유를 가져도 되니 그때까지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챕터 4. 폭락장이 기회가 되는 배당주 투자 타이밍. 가장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존경받는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매수하라고 말입니다. 주식시장의 피가 철철 넘치면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대량 매도합니다. 좋은 주식도 헐값에 팔리니 이때야말로 주식을 매수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이 폭락해 칼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손모가지가 날아가고 비명소리가 살벌한데 매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폭락장이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이 매도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이 와중에 정신줄 잡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인데 이게 자신일 거란 착각은 하지 맙시다. 평범한 우리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폭락장에서 매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관세 전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면 개별 종목도 따라서 폭락합니다. 이때 모아둔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매수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식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실제로 매수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폭락장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도 시장에 피가 철철 넘치는 하락장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 30년간 3번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미국 부동산 저신용자 담보 대출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가 그것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기 위해 10년간 돈을 모으며 대폭락을 기다리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10년간 폭락을 기다리다가 아예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을 싸게 살 최고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피가 철철 넘쳐 흐를 때를 면벽 수행하듯 기다리다 10년 허송세월하는 수가 있습니다. 로또도 일단 사둬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듯 주식 투자 역시 주식을 사야 배당금이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하락장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 투자는 바로 오늘 지금 매수하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을 이깁니다. 최고점에 매수했다 해도 배당으로 하락을 버틸 수 있고 최저점에 들어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자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을 기다리며 기회 수익인 배당금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 투자자가 지난 100년간 아무 해에 주식을 샀다면 하락은 26번, 상승은 70번으로 돈을 벌 확률은 70%가 넘습니다. 즉 타이밍 상관없이 아무 때나 매수해도 배당을 포함하면 돈을 벌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락장은 오래 지속되지도 않으니 하락장에서 배당 재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좋은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스페인 독감 이후 1929년 대공황 직전까지 주가가 무려 10배 상승하다가 80% 대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1929년 대공황을 포함하여 지난 100년간 3년 연속 토털 리턴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딱 2번뿐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과 2000년 닷컴 버블을 제외하고는 배당 투자자가 3년 연속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때도 1년 만인 2009년에 토털 리턴이 27% 급등했습니다. 배당 투자자는 역사상 최고점에 물려도 3년만 버티면 수익률을 회복합니다. 매수 타이밍 재지 않고 오늘 바로 매수해도 2년이면 수익률이 회복되고 최악의 상투에서 매수했다 해도 3년이면 회복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굳이 하락을 기다렸다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돈 생기면 바로 주식을 사면 됩니다. 배당주는 닷컴 버블 붕괴 때도 하락이 적었고 매년 3에서 4%의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충격이 와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습니다. 따라서 주식이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하락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는 투자자에 비해 배당 투자자는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만으로 이미 원금의 70% 이상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10년간 추가로 배당 재투자까지 했다면 배당 투자만으로 이미 2배 이상의 토털 리턴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은 한 번에 50에서 60% 투자금이 증발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무너져서 투자금을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당주는 복리 효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한 해에 100% 벌고 그 다음 해에 90% 잃는 것보다 매년 5에서 6%씩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배당 투자의 복리 효과가 훨씬 큽니다. 변동성이 적은 배당 투자를 해야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에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그냥 계속 사는 것입니다. 챕터 5. 배당 투자 성공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비법. 막상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배당 투자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면 중도의 투자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배당 투자의 첫 번째 문제점은 포모, 즉 소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이 주식을 평생 들고 가겠다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종목을 고릅니다. 그리고 배당이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다 보면 이 맛에 투자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주식을 모으면서 배당 투자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데 비해 내 계좌에 있는 배당주는 주가 상승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로 한몫 잡았다는 이야기, 친구들이 기술주 테마주로 크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남들은 2배, 3배 벌었는데 내 배당주의 주가는 15%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배당은 고작 5% 남짓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루한 배당주에 투자하여 이 좋은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건가 하는 마음, 즉 포모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몇 번 포모를 느끼고 나면 이제 막 싹 트기 시작한 배당 나무를 갈아엎고 거기에 다시 성장주 테마주 나무를 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피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주와 배당주에 함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성장주에도 투자를 하고 지수에도 투자를 하고 배당주에도 투자를 하니까 배당주의 수익이 약한 게 다른 데서 만회가 가능하니까 배당주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배당주와 성장주의 비중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배당주와 성장주, 지수 펀드 등의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 기간이 길수록 성장주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대라면 배당주 20%, 성장주 80%로 성장주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대 투자자라도 투자 경험이 적고 주가 하락을 견디는 멘탈이 아직 약하다면 배당주 70%, 성장주 30% 비율로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 성장주 비중을 점차 높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30대라면 배당주 30%, 성장주 70% 비율로, 50대라면 배당주와 성장주에 각각 50% 투자하면 됩니다. 50대라도 공격적인 성향이고 하락에 잘 견디는 멘탈이 뛰어나다면 배당주 40%, 성장주 60% 비율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대 투자자라고 하여도 하락에 견디는 멘탈이 약하다 싶으면 배당주 70%, 성장주 30%로 투자해도 됩니다. 성장주와 배당주의 비중은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력과 멘탈 등을 고려해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성장과 배당을 모두 챙기는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 포모를 느끼지 않고 하락장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약간 공격적인 자산과 약간 방어적인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주는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배당주와 지수에 투자하는 금액이 있으면 한쪽에서 하락을 해도 한쪽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배당 투자의 두 번째 문제점은 배당컷입니다. 배당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주가 하락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금이 충분할 때는 은근히 주가 하락을 기다리며 더 싸게 살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반면에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컷을 아주 싫어합니다.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컷을 맞으면 배신당한 느낌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컷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컷 가능성이 적은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것입니다. 투자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데 배당을 줄일 최고 경영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컷 가능성이 적은 주식을 고르려면 투자 전에 최소 3가지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최소 3년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부채율이 100% 이하인지 확인하고 150% 이상이면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배당률이 1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거나 배당 성향이 80% 이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고배당주라고 무작정 투자하면 배당 컷 위험이 커집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배당 컷을 피하는 기술입니다. 최소 3년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배당 성향이 8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업 역시 피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란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주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배당 성향이 80%라는 의미는 번 돈의 80%를 주주에게 배당한다는 뜻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번 돈의 80% 이상을 배당한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포기했거나 투자할 만한 곳을 못 찾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당받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까지 당겨와 배당을 주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 성향은 40에서 50% 정도입니다. 길고 오래가기 위해서는 번 돈의 40에서 50%를 배당으로 돌려주는 회사가 무난합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배당을 하며 애플의 배당 성향은 15%,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성향은 25% 정도입니다. 회사가 번 돈의 40에서 50%를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단순히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과 동업을 한다는 게 미국 주식에는 적용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회사가 번 이익을 같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면 펀드 3개를 평생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배당주를 고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운이 좋게 그런 종목을 찾는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습니다.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전 재산의 90%를 S&P 500 지수에 10%를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하라고 말입니다. 월급 전부를 미국 주식에 올인하면 투자를 길게 못합니다. 주식 투자는 장거리 경주로 생각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50%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20%는 예금을 하고 30%는 인생을 즐기는 데 쓰십시오. 30% 가지고 1년에 2번씩은 해외에 나가 시야도 넓히고 인생도 즐기십시오. 또한 주식 투자를 오래 하기 위해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가지 펀드를 추천하는데 이 3개를 평생 모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두 번째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세 번째가 다우존스 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이 3개에 투자하면서 주가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수량 늘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이 펀드들은 보유 종목 선정 절차와 방법이 괜찮아 믿고 장기로 보유할 만합니다. 나스닥 펀드 대 S&P 펀드 대 배당 펀드를 4대4, 대2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투자 가능 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공격적으로 나스닥 펀드 비중을 키워 수익률을 높이고, 10년 미만이라면 방어적으로 배당 펀드 비중을 높이면 목적하는 투자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개별주가 무섭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투자자라면 이 3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볼 때 상위 10% 안에 드는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주의 일부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돈은 S&P 500 지수 추종 펀드, 나스닥 100 추종 펀드, 배당 펀드에 균등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하락을 해도 하락을 하는가 보다 하고, 매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마음도 편하고 생각보다 투자 수익률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버는 돈의 10% 이상은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동 매매까지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분들에게는
소득의 10%에서 20% 정도만 그냥 없는 돈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30년에서 40년 후에는 정말 생각지 못한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월 50만 원으로 8억 만드는 배당 투자 전략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략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주 종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주 종목을 투자해서 시장을 이기면 되고, 아무리 해도 시장을 못 이기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지수 추종 펀드에 투자하는 게 투자의 성공률을 아주 급격히 높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투자 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밀은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3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배당 투자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를 선택할 때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높은 배당률에 현혹되어 투자했다가 배당 컷을 당하거나 주가가 폭락하는 경험을 한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배당주를 고를 때 보는 핵심 지표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당 성장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당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매년 배당을 늘려가는 회사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배당 귀족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기에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렸다는 것을 증명한 기업들입니다. 코카콜라는 60년 이상, 존슨앤존슨은 61년 이상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주주 친화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배당금이 그대로라면 실질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배당이 매년 5%에서 10%씩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배당률이 3%인 주식이라도 매년 8%씩 배당이 늘어난다면 10년 후에는 최초 투자금 기준으로 배당률이 6.5%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14%가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 성장주의 위력입니다. 다음으로 프리 캐시플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 캐시플로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에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 현금을 의미합니다. 이 프리 캐시플로가 충분해야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은 내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배당을 줄이거나 빚을 내서 배당을 주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리 캐시플로가 배당금의 최소 1.5배 이상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배당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또 다른 지표는 배당 커버리지 비율입니다. 이는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나눈 값인데, 이 비율이 2 이상이면 안정적입니다. 즉, 회사가 번 돈의 절반 이하를 배당으로 주고 나머지는 재투자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배당을 유지할 여력이 있습니다. 업종 분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업종에만 집중 투자하면 그 업종이 침체기를 맞았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통신, 유틸리티, 부동산 등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 방어주로 불리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는 경기가 나빠져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배당 투자의 핵심입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에는 사람들이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구매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코, 프록터앤갬블, 킴벌리 클라크 같은 회사들입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도 음료를 마시고 치약을 쓰고 화장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습니다. 존슨앤존슨, 에브비, 화이자, 머크 같은 제약회사들은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헬스케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경기 침체기에도 실적이 안정적이고 배당도 꾸준히 늘려갑니다.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도 배당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자산입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과세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월 배당을 주는 대표적인 리츠로 매월 월급처럼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리얼티 인컴은 600개가 넘는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마트, 홈디포, 세븐일레븐 같은 우량 임차인들로부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습니다. 통신 섹터도 안정적인 배당주가 많습니다. 버라이즌과 AT&T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회사로 6% 이상의 배당을 줍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회사의 수익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통신 회사들은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하고 부채가 많은 편이라서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섹터, 특히 은행주도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더 안전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은행들은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좋은 투자처입니다. 배당 투자를 할 때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배당 달력입니다. 배당 달력을 만들어서 매달 배당금이 고르게 들어오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을 주는데 배당 지급 월이 다른 종목들을 조합하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투자를 계속할 동기부여가 됩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배당 재투자 계획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같은 주식을 추가 매수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당금을 받아서 쓰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환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환율 변동에 노출됩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달러가 약세일 때는 한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환율이 극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매수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입니다. 배당주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투자입니다. 처음 몇 년은 배당금이 적어서 별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배당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15년이 지나면 배당금만으로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실제로 배당 투자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처음 3년은 너무 지루해서 포기하고 싶었고 5년 차가 되니 조금씩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10년 차가 되니 배당금이 월급의 절반 수준이 되어 경제적 자유가 눈앞에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담들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배당 투자는 시간을 이기는 게임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주가 변동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마인드셋을 바꿔야 합니다. 배당주를 살 때는 주가가 아니라 배당 수익률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가가 10만 원이고 배당금이 5천 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5%입니다.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해본 것 같지만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가격에 5천 원의 배당금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면 주가 하락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배당금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일 기간에 물건을 싸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10만 원 하던 물건이 8만 원으로 할인하면 더 많이 사고 싶어집니다.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투자의 진짜 위력은 약세장에서 나타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는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기간에 더 많은 주식을 샀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6%에서 8%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장이 회복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3월 시장이 폭락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때 용기를 내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1년 만에 5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게다가 높은 배당 수익률로 매수했기 때문에 향후 몇십 년간 높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하느냐입니다. 정답은 지금 가진 돈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천만 원이 있으면 1천만 원으로,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추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월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월 1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당 재투자와 주가 상승을 고려하면 2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20년이면 5천만 원, 30년이면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배당 투자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보유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배당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회사의 전망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다면 손절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실적 악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분기 실적이 나빠졌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합니다. 특히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같은 우량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고 앞으로도 100년은 더 갈 기업들입니다. 배당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곧 배당 컷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한 배당 수익률은 3%에서 6%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유지하면서도 성장할 여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2% 이하면 너무 낮고 8% 이상이면 지속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물론 리츠 같은 특수한 구조의 상품들은 10% 이상의 배당을 줄 수 있지만 일반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려면 배당금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이나 앱을 활용해서 매달 받은 배당금을 기록하고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 1월에 10만 원 받았는데 올해 1월에 12만 원을 받으면 20%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면 투자를 계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배당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배당금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나면 더 이상 월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금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연금보다 낫습니다. 배당 투자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현금을 물려주면 금방 써버릴 수 있지만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물려주면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배당 투자의 원칙을 가르치고 포트폴리오를 물려주면 그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을 확인하고 배당금이 잘 들어오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기술주에 투자하면 매일 주가를 확인하게 되고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배당주는 느긋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30년 이상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자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투자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재미, 포트폴리오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가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0대에 시작해도 70대까지 20년이 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 전략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분석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의 비밀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평생 노동으로 번 당신의 소중한 돈, 혹시 이것 때문에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당신의 노후 자산을 잘못된 투자 습관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역전을 위한 황금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급 정보를 무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들의 게임에서 영원히 패배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재테크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부디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부자들의 돈 복사, 핵심 비밀을 싹 다 챙겨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주식 투자는 너무 복잡하고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난다고요? 매일 급등주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계좌만 녹아내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행운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와 월가에서 극소수만 알고 있던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주식 투자의 상식, 즉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끊임없는 기업 탐방 같은 것들은 사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의 투자 원칙을 평생 지켰고 그 결과 수십조 원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이자 월가의 성인이라 불리는 존 보글이 창시한 혁명적인 가치 투자 전략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조차 자신의 유언장에 가족들이 재산을 관리할 때 반드시 이 존 보글의 투자법을 따르라고 명시했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슬슬 도파민이 폭발하지 않으시나요? 이 투자법의 핵심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함과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을까요? 바로 잘못된 투자 습관과 끊임없이 시장을 예측하려는 투기적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존 보글의 가치 투자 핵심 원칙 10가지를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월가 전문가들을 이기고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테크 방법이며 평범한 직장인이 주식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설적인 투자 거장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핵심 투자 전략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주식 투자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지키고 키워줄 황금 열쇠입니다. 이 가치 투자 비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평생 수익을 보장하는 이 핵심 키워드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당신도 주식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1.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로 회귀한다는 충격적 진실.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를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장과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저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 회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투자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진리와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에 좋은 실적을 낸 펀드나 종목을 찾아 투자합니다. 과거가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시장을 크게 앞선 펀드들도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오히려 시장 수익률에 뒤처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운용했던 유명한 펀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평균 회귀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이 평균으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가는 시계추처럼 극단을 오가며 움직입니다.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다시 폭등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평균에 머무르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시장의 변동에 따라 희열과 좌절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합니다. 주식의 근본적인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 수익과 이익 성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배당금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투자 수익률을 크게 앞서면 그 다음 기간에는 시장이 표준 수익률로 회귀한 후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익률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는 내재 가치를 한참 웃도는 수준까지 요동치다가 다시 적정한 내재 가치로 되돌아오고 다시 내재 가치의 한참 밑으로 떨어지지만 그 후에 다시 내재 가치로 수렴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폭등할 때 쫓아서 사면 안 되고 폭락할 때 시장에서 도망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내재 가치를 쫓아가며 우상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식 투자 성공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챕터 2. 시간은 친구, 충동은 적이라는 황금률.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지만 충동은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에 투자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기적을 향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25년에 걸쳐 주식이 연 8% 수익률을 내고 예금이 2%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식 계좌의 1,000만 원은 약 6,800만 원으로 불어나지만 저축 계좌의 1,000만 원은 1,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2%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실질 금액은 각각 약 4천만 원과 1,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기적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충동이 왜 우리의 적일까요? 투자의 가장 큰 금기 중 하나가 바로 시장이 내는 유혹의 소리에 사로잡혀 주가가 치솟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폭락할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동에 휘둘리면 아무리 훌륭한 포트폴리오라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시장에 재진입할 적기를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올바른 결정을 한 가지만 하기도 어려운데 올바른 결정을 2차례 연이어 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에 걸친 투자 기간 동안 10번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꿈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변화하더라도 투자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무수한 잡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잡음은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탐욕에 휩싸여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합리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충동은 우리의 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시장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휩싸여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된 후에야 후회하며 다시 비싸게 삽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챕터 3. 자산 배분과 베이글 투자법의 숨겨진 비밀. 세 번째 원칙은 제대로 사고 꼭 붙들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은 자본의 증식과 수익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반면 채권은 자본의 보전과 경상소득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고 나면 주식 시장이 탐욕에 사로잡혀 높이 도약하든 공포에 질려 아래로 추락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보유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을 변경하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투자 성향이 바뀔 때만 해야 합니다. 우선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배분하고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식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첫째, 부를 축적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위험 자산의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 경상소득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넷째, 호황과 불황이 닥쳐도 침착하게 버틸 정도로 대담합니다.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80%까지 올려도 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식 배분을 합당한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금을 축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쌓여 있을 것이며 곧 투자로 얻은 소득을 써야 할 시간이 다가오므로 재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돈업보다는 베이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 즉 배당 수익률과 이익 성장률의 합은 베이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딱딱하며 소박한 베이글의 특성과 일맥상통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의 투기 수익률은 달콤한 도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익률은 시세가 상당히 변화할 때 형성됩니다. 실용적인 베이글 같은 투자의 경제학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반면 도넛 같은 투자 심리는 결코 꾸준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심리는 거의 항상 역효과를 냅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승리를 거둡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주식시장의 총 수익률 중에서 투자 수익률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회귀 법칙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교훈은 베이글의 풍부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넛의 달콤한 맛이나 쓴맛 때문에 베이글의 영양분이 강화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총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과 투기 수익률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투자 수익률은 이익 성장률과 초기 배당 수익률의 합이고 여기에 투기 수익률을 더한 것이 시장 수익률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성장과 배당입니다. 챕터 4. 건초더미 전략과 비용 최소화의 위력. 다섯 번째 원칙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의 핵심을 꿰뚫는 원칙입니다. 투자자 대다수가 펀드의 과거 실적을 들여다보고 언론 기사, 방송 인터뷰, 친구의 추천, 과장된 광고나 평가,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일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정보는 과거 수익률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지만 미래에 얻을 수익률을 예측하는 지표는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매우 큰 건초 더미에서 아주 작은 바늘을 찾으려는
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제 통했던 것이 내일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좋은 펀드나 종목의 바늘을 찾아내려 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4가지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주식 리스크, 투자 방식 리스크, 관리자 리스크, 시장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전체 주식 시장, 이를테면 건초 더미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소유하면 이 4가지 리스크 가운데 앞에 3가지 리스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리스크는 잔존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리스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3가지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굳이 시장 리스크 위에 쌓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수 없으면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하면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의 주식을 완벽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건초 더미를 사야 합니다. 개별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성공 확률이 낮은데 하물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더욱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6번째 원칙은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주식 시장은 카지노와 비슷합니다. 주식 시장을 앞서기 위한 투자와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은 제로섬 게임이지만 그것도 게임 비용을 제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투자자 전반에게 주식 투자는 막대한 금융 중개 비용, 수수료, 세금 등을 공제하면 패자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전반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정확히 그 비용만큼 시장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를 보유하고 운용사의 몫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커집니다. 비용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비용 공제 전에 연 8%이고 중개 비용이 대략 2%라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순 수익률은 6%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본 1,000만 원의 6% 수익률을 50년 복리로 계산하면 자본의 최종 가치는 약 1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달성한 8% 수익률에서 운용사의 몫만 제거하면 자본의 최종 가치는 그보다 2.5배가 넘는 약 4억 6천만 원으로 훌쩍 뛰게 됩니다. 펀드의 실적은 오락가락하지만 비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이 치르는 비용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치르지 않은 비용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으면 모든 것, 즉 주식시장 총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5. 고슴도치 전략과 끝까지 버티기의 마법. 7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부를 축적하기 위해 투자를 결심할 때 리스크를 감수할지 말지를 직접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어떤 종류의 리스크를 감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자본은 위험에 처합니다. 예금 계좌에 예치된 돈은 안전하지만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의 확실한 리스크로 투자자는 자신이 정한 자본 축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된 돈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분산되어 있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가치가 놀라운 수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장 기업이 어마어마한 가용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기업은 자본을 통해 이윤을 얻고 배당금 형태로 일부를 분배합니다. 남은 이윤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추가로 이윤을 얻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본이 실질 가치 측면에서 저축 계좌에 예치된 안전한 돈보다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8번째 원칙은 과거의 실적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가까운 과거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교훈까지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대상승장에서 상승주로 떠올랐던 기술주를 뒤늦게 추격합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마자 이탈했다가 그 후에 반등하면 후회합니다.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순환 추세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단정해도 안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추세는 없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수법이 오랜 기간 동안 통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내리면 계속 시장은 폭락할 것 같고 시장이 계속 올라서 과열되면 좀 더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변곡점이 생깁니다. 9번째 원칙은 우직한 고슴도치가 교활한 여우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은 여우는 사소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활하고 영리하며 약삭빠른 여우는 금융회사를 상징합니다. 금융회사는 복잡한 시장과 정교한 전략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지닌 혹은 그렇다고 믿는 투자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고슴도치는 장기 투자의 성공이 단순한 방법을 토대로 한다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을 알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교활한 여우는 순전히 자신의 정교한 지식과 전문성 덕분에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선전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도움은 공짜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가장 노련한 여우가 창출하는 가치라도 잠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나 브로커를 통해 얻는 연평균 수익률은 주식 시장 연간 수익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복리로 계산해보면 수십 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면 고슴도치는 특정 투자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가 복잡하거나 교묘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고슴도치는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고 매수 후 보유하며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 궁극의 고슴도치는 극도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며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매우 낮은 토탈 마켓 인덱스 펀드로서 투자자에게 사실상 시장과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인덱스 펀드가 승리하는 까닭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개념을 토대로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는 것입니다. 비결이 없는 것이 투자의 비결입니다. 앞에 9가지 원칙은 특정한 무언가와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마법이나 불가능한 일을 예측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고 궁극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노리고 돈을 거는 행위와도 무관합니다. 투자 성공을 위한 대단한 비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는 단순성만이 위험을 떨쳐냅니다. 앞선 9가지 원칙은 간단한 계산식과 근본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리를 토대로 합니다. 물론 투자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절제, 인내심, 꾸준함, 그리고 그 모든 자질 중에서도 가장 얻기 어려운 상식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주식형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 시장 전체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토탈 마켓, 채권형 인덱스 펀드를 적정 비중으로 담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전략이 아닐지 몰라도 이보다 나쁜 전략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비용과 세금 면에서 효율적이고 시장, 수익률에서 공정한 몫을 보장해주는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성공 전략입니다. 금융시장이 오르내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무시하고 순간적인 현상과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입니다. 이것은 펀드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투자의 비결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있고 다수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면
참담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잘못되면 다수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거나 위협을 느껴 뒤늦게 뛰어들거나 지나치게 일찍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고통을 느끼고 인내심이 바닥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성격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면 절대로 직접 돈을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합니다. 첫째, 유능한 운용사에 맡기십시오. 다만 전문가들이라 해도 다수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전 세계 주가 지수와 채권 지수로 합리적으로 분산된 인덱스 펀드에 돈을 투자하고 은퇴하기 전에는 투자 현황을 자주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적당히 인출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주식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아무리 개별 종목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즘은 상장지수 펀드가 나와서 지수 추종, 상장지수 펀드와 채권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혼합해서 투자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적립식으로 장기간 투자를 해야 성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를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펀드 운용의 비결도 결국 같습니다. 장기 투자 지향성, 전략의 명확성, 폭넓은 분산 투자, 까다로운 포트폴리오 선정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이 모든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우량 주식과 채권 위주의 광범위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와 낮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전략이 필수입니다. 명확한 투자 전략이 있어야 하고 수수료와 다른 비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투자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를 따라갑니다.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지만 충동은 적입니다. 제대로 사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돈업보다는 베이글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야 합니다. 모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적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직한 고슴도치가 교활한 여우를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텨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달달 외울 정도로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에 적용한다면 주식 투자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 검증된 실전 전략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도 어려운 재무제표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원칙들을 지키며 꾸준히 투자하면 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폭등할 때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이지만 사실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월가의 전문가들을 이기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챕터 6. 시장 폭락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 실수.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시장 폭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심각한 약세장은 대략 10년에서 15년마다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폭락장을 맞이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20% 이상 하락하면 투자자의 70% 이상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30% 이상 하락하면 거의 90%의 투자자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장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패닉 매도를 한 투자자들은 그 후 10년간 이어진 역사상 최장기 상승장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 시기를 버텨낸 투자자들은 자산이 3배에서 4배까지 불어났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겪었는데 결과는 천국과 지옥만큼 달랐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는 실제로 여러분의 돈이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의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시장에서 매기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량한 기업들로 구성된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폭락장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익을 창출합니다. 시장 폭락 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더 사야 합니다. 시장이 폭락했다는 것은 똑같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백화점에서 70% 할인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30% 할인이 되면 왜 도망을 칠까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샀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가 바로 부자가 되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이 본능을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시장이 10% 하락했을 때, 20% 하락했을 때, 30% 하락했을 때 각각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감정을 배제하고 계획서대로 기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떨어지면 팔았다가 다시 오르면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주식 시장의 연간 수익률 대부분은 단 몇 개의 거래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장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단 10일을 놓치면 20년간의 총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30일을 놓치면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챕터 7. 초보 투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1년 안에 2배, 3배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실제로 연평균 8%에서 10%의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남의 말을 쉽게 믿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사라, 어떤 섹터가 오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이 맞을 확률은 동전 던지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그들의 정확도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너무 자주 매매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번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와 세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매를 자주 할수록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개의 종목이나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도한 분산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토탈 마켓 인덱스 펀드 하나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종목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함이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원금 손실을 넘어서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고배당주나 고금리 상품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이나 이자 소득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자본 증식에서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이 4%인 주식보다 배당 수익률은 2%지만 매년 10%씩 성장하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부를 만들어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함정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6개월이나 1년이 지났는데 별 수익이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을 볼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1년 투자했을 때는 손실 확률이 25% 정도지만 20년 투자하면 손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챕터 8. 나이별 맞춤 투자 전략의 모든 것. 이제 연령대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투자자라면 가장 큰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80%에서 90%까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0대와 30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액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30년 후 여러분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세에 투자를 시작해서 매월 50만 원씩 투자하고 연평균 8%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55세가 되면 얼마가 모일까요? 놀랍게도 약 9억 원이 됩니다. 만약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한다면 18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와 시간의 마법입니다.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30대 후반과 40대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는 수입이 증가하면서 투자 금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이 생기고 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70대 30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전히 공격적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40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 교육비나 주택 구입 때문에 투자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출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완전히 멈추면 안 됩니다. 금액을 줄이더라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투자의 연속성이 깨지면 복리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50대와 60대 초반은 은퇴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식 비중을 60% 내외로 낮추고 채권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점검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시점에서 필요한 자산은 연간 생활비의 25배에서 30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4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60대 중반 이후 은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은퇴 후에도 주식 비중을 40%에서 50%는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도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주식 투자는 필수입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인출 전략입니다. 매년 자산의 4% 이내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연간 4천만 원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좋으면 자산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챕터 9. 투자 심리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인 투자 심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 실패의 90% 이상은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 조절의 실패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투자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단기적인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인 기회를 과소평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함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샀다면 그 종목이 좋다는 뉴스만 보고 나쁜 뉴스는 외면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객관성을 잃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배에서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잃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200만 원을 벌어야 심리적으로 균형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팔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군중 심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주식을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모두가 팔면 나도 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군중을 따라가면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군중이 열광할 때는 이미 고점이고 군중이 공포에 떨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네 번째는 과신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특히 초기에 운 좋게 수익을 내면 자신이 투자의 천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단기 수익은 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실력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신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손실이나 이익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주가가 5%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10% 떨어지면 패닉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변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심리적 함정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매월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투자되도록 설정하고 절대로 주가를 자주 확인하지 마십시오. 주가 확인은 분기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1년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투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결정했는지,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 쌓이면 점차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입니다. 이것이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충동적인 반응을 줄이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 기술입니다. 챕터 C. 지금 당장 시작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적어 보십시오. 월 소득과 지출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투자는 반드시 빚을 갚고 비상금을 마련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비상금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실직하거나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주식을 급하게 팔지 않으려면 비상금이 필수입니다. 비상금 없이 투자하면 언젠가 반드시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매월 급여가 들어오는 날에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절한 상장지수 펀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토탈마켓, 상장지수 펀드와 해외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 2개면 충분합니다. 비용이 가장 낮은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운용 보수가 0.1% 미만인 상품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젊다면 주식 80%, 채권 20%로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점차 채권 비중을 높여가면 됩니다.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채권 비중을 자신의 나이에서 20을 뺀 숫자로 하면 됩니다. 40세라면 채권 20%, 60세라면 채권 40% 정도가 적절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리밸런싱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처음 설정한 것과 달라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원래의 비율로 맞춰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대 20으로 시작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서 85대 15가 되었다면 주식 일부를 팔아서 채권을 사서 다시 80대 20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마십시오. 둘째, 뉴스에 반응하여 매매하지 마십시오. 셋째,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종목을 사지 마십시오. 넷째,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투자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각각 얼마를 모으고 싶은지 구체적인 숫자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월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하십시오. 인터넷에 복리 계산기가 많으니 활용하십시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 계속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 기법이나 차트 분석 같은 것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 기업의 가치, 투자 심리, 역사적 사례 같은 것을 공부하십시오. 진짜 지식은 시간을 초월하는 원칙들입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첫 10년은 결과가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복리의 마법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시장이 오르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평생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시장이 폭락해도, 뉴스가 부정적이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